토트넘이 손흥민에게 1년 연장 옵션 발동을 통보한 것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현지 토트넘 팬클럽 사이트는 손흥민이 진짜 팀을 떠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해리케인을 미넨으로 떠나보낸 토트넘 팬들은 엄청난 두려움의 트라우마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토트넘에 대한 헌신과 충성에서 손흥민과 케인은 다르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케인은 자신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기 위해 그동안 맨시티 이적까지 추진했습니다. 당시 레비의 강력한 거부로 좌절되었지만 결국 바이에른 뮌헨은 막지 못했습니다. 케인이 토트넘을 떠나겠다는 의사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케인은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자유계약 선수로 떠날 수도 있다고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단 한 번도 구단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적을 검토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내가 토트넘에 남기고 싶은 것은 우승 트로피이다.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이다라며 클럽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손흥민은 토트넘에서의 레전드 논쟁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언급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나는 여전히 무언가 이루고 싶다. 내가 이 클럽의 레전드가 될지 여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서 이기고 싶기 때문에 내 자신을 레전드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바로 헌신하는 이유다. 나는 계속해서 발전해야 한다. 우승 없이는 구단의 레전드가 될 수 없다라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이 클럽이 손흥민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하는 이유입니다. 스퍼스웹은 손흥민의 이런 태도를 봐서라도 토트넘이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이 나이가 들면서 매주 선발 라인업 11명에 들지는 못하더라도 그의 타고난 태도와 직업 윤리는 그를 클럽에서 여전히 훌륭한 인물로 만들 것이라며 기량이 하락해도 그만한 인물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퍼스웹은 손흥민은 해리케인이 떠나도 팀에 남아 충성심을 보이면서 주장이 된 선수다라면서 손흥민을 잡는 것은 토트넘이 당연히 해야 될 움직임이다. 만약 그가 떠난다면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그의 인기를 생각하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토트넘 팬포럼인 호스퍼HQ도 손흥민은 토트넘 주장으로 결과를 냈다. 30대에 접어들어 나이가 있지만 향후 2에서 3년 동안은 좋은 활약을 할 거다. 손흥민은 토트넘 베테랑으로 중요한 자산이다. 체력적인 문제, 부상도 특별한 문제 없다.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 활약을 계속 보고 싶어 한다라며 손흥민을 붙잡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토트넘은 손흥민을 존중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에 대해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면서 상황 봐서 내년 여름에 매각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확실히 남겼습니다. 이런 신호는 사우디 리그에게 이적료를 준비해라라 는 적극적인 마케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 토트넘의 팬들은 불안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레비가 손흥민을 정말 팔아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 구단의 이런 결정이 만에 하나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는 손흥민을 영원 이적료로 놓칠 수 있다는 주장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가장 먼저 나온 곳은 지난달 29일자 풋볼인사이더의 기사입니다. 매체는 손흥민의 계약 기간이 2025년까지이다라고 전하면서 토트넘이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6월 말까지 발동해야 하기 때문에 발동 소식이 안 들려온다는 식의 추측 보도입니다. 하지만 이후 토트넘이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했는데도 영원 이적료는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보기를 하다가 결국 손흥민도 놓치고 이적료도 못 챙기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 팬들이 너무 불안하다며 레비에게 빨리 손흥민을 장기 계약으로 붙잡아 두어야 한다라고 항의하는 이유입니다. 급기야 선발 출전하지 못하더라도 기량이 확 떨어지더라도 손흥민은 반드시 장기적으로 붙잡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레비의 잔머리가 결국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최근 토트넘 팬들 사이에는 손흥민을 영원에 이적시키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럽 축구계에서 종종 최고 핵심 선수들을 영원에 방출시키고 영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몇백억 원을 챙길 수 있는 슈퍼스타들을 어영부영하다가 이적료 영원으로 이적시켜버리게 된 상황입니다. 이강인과 은바페, 그리말도까지 모두 이적료 영원으로 팀을 옮긴 경우입니다. 이강인도 지난 2021년 발렌시아에서 마요르카로 이적할 때 자유계약으로 영입되었습니다. 당시 계약이 1년 남아있던 이강인이 이적료 영원으로 팀을 옮겼다는 사실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강인은 2018년 발렌시아와 2022년 여름까지 4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발렌시아는 바이아웃으로 8천만 유로를 책정하며 이강인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강인을 전술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감독들이 연이어 부임하며 벤치에 앉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재정난을 겪던 발렌시아는 선수 유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강인을 방출시키는 결정을 했습니다.
당시 이강인은 발렌시아를 위해 마요르카의 세론조안까지 요청했고 마요르카는 수락을 했는데도 방출하는 바람에 그냥 공짜로 영입을 했습니다. 세론조항은 선수가 차후에 이적할 경우 이적료의 일부를 발렌시아에게 지급하는 계약 조항입니다. 발렌시아 팬들은 지금도 PSG에서 맹활약하는 이강인을 지켜보며 발렌시아 구단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강인은 멍청한 발렌시아에서 영원의 마요르카로 와서 2200만 유로, 약 313억 원의 PSG로 이적하는데 이 중 약 20%에 해당하는 400만 유로, 약 57억 원을 이강인이 보너스로 가져가고 마요르카는 1800만 유로, 약 256억 원을 챙겼습니다. 최근에는 음바페도 추가 연장 계약 없이 레알 마드리드로 떠나버렸습니다. 1년 연장 옵션이 음바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파리 생제르맹은 음바페라는 대형 스타를 보내면서 한 푼의 이적료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2017년 음바페를 AS 모나코로부터 임대 영입하며 3,500만 유로, 약 524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1년 뒤 완전 영입하며 이적료로 1억 2천만 유로, 약 1,799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총 1억 5,500만 유로, 약 2,322억 원을 투자한 셈인데 이적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아직 전성기를 맞이하지 않은 26세의 음바페는 이적료 1원도 주지 않고 품은 역대급 거래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시즌 레버쿠젠의 무패 기록 역사를 만들어간 주역이었던 알레한드로 그리말도도 이적료가 0원입니다. 레버쿠젠의 엄청난 무패 행진과 우승 기록은 알론소 감독의 지도력이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지만 특히 그리말도는 이번 시즌 최고의 영입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팀을 이끌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벤피카에서 활약한 그리말도는 통산 303경기 27골 66어시스트라는 기록을 남기고 레버쿠젠으로 이적했습니다. 레버쿠젠이 그리말도를 영입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0원입니다. 벤피카를 떠나 자유계약 상태로 합류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토트넘을 떠난 은돔벨레도 토트넘은 한 푼의 이적료도 받지 못하고 자유계약 선수로 팀을 떠나보냈습니다. 오늘 프랑스 매체는 은돔벨레는 토트넘과 계약 종료 후 프랑스 리그원의 오지시니스에 합류하기로 합의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토트넘은 2019년 여름 이적시장에서 이적료 6,200만 유로, 약 923억 원에 영입했습니다. 하지만 은돔벨레는 토트넘에서 적응하지 못했고 임대만 3차례 떠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세리에의 나폴리, 튀르키예의 갈라타사라이아에서 활약하며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은돔벨레는 토트넘과 계약 해지 후 다이어트를 하고 전성기의 몸으로 돌아온 후에 니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적료 한 푼도 챙기지 못한 토트넘으로서는 속쓰린 상황입니다. 이제 손흥민의 다음 행보와 내년 여름의 이적 시장을 지켜보아야 할 때입니다. 레비의 잔머리가 통할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